우리의 일상생활은 수백 가지의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는 우리의 행복에 결정적인 것도 있지만 대수롭지 않은 것도 많다. 그 차이를 이해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사람을 미치게 하고 당혹스럽게 하고 부정할 길 없이 진정한 감정인 이 후회는 잘 사는 삶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은연중에 그 사람 인생을 참 멋지게 잘 살았나 보다 하면서 좀 우러러보기까지 합니다. 많이들 후회하지 않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하죠. 그리고 반면에 무슨 일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하는 것에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후회한다는 말이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 때 후회라는 말의 뜻을 잘못 알고 쓰는 게 아니라면 후회하지 않고 산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싶습니다. 우리는 적든 많든 간에 누구나 지난 일에 대한 후회를 하면서 살지 않나요? 가능한 한 피하고 싶어하는 감정이 이 후회인데요. 그런데 후회를 한다는 것이 꼭 나쁘기만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일까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후회를 재조명, 재발견해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한국경제신문에서 펴낸 다니엘 핑크의 후회의 재발견이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다니엘 핑크는 세계적인 미래학자이면서 비즈니스 사상가로 경제 잡지사의 편집위원 및 칼럼니스트로 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후회가 왜 중요한지를 후회의 본질과 함께 보여주면서 후회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삶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도구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여러 근거와 연구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를 부분 발췌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은 인생을 망치는 허튼 소리. 1960년 10월 24일 작곡가 샤를 디몽이 자신의 곡들을 서류 가방에 담고 떨리는 마음으로 에디트 피아프의 호화로운 파리 아파트를 찾아갔다. 당시 피아프는 아마도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중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녀는 아주 허약했다. 겨우 44세였지만 약물 중독, 사고, 고된 생활로 인해 몸이 피폐해졌고 몸무게는 45kg이 채 되지 않았다. 3개월 전 피아프는 간 손상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허약한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변덕스럽고 성질이 급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그녀는 디몽과 그의 업무상 파트너로서 함께 방문한 작사가 미셸 보르케를 이류 음악가로 여겼다. 그날 아침 그녀의 비서는 회의를 취소하는 게 어떻겠냐는 메시지를 남겼다. 피아프도 처음에는 만나지 않으려 해서 디몽과 미셸은 불안하게 거실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파란색 가운을 입고 있던 그녀가 나타나더니 마침내 그들과 마주했다. 그녀는 딱 한 곡만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그게 다였다. 디몽은 피아프의 피아노 앞에 앉았다. 긴장해서 땀에 흠뻑 젖은 그는 보케르가 쓴 가사를 부드럽게 읊조리며 자신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는 디몽에게 그가 정말 이 곡을 썼는지 물어보면서 다시 연주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마침 방문 중이었던 친구들 몇 명까지 불러들여 함께 들어보았다. 그런 다음 집안 고용인들까지 불러 들어보게 했다. 몇 시간이 흘렀다. 한 기록에 따르면 디몽은 이 노래를 20번 이상 반복해서 불렀다고 한다. 피아프는 파리 최고의 극장 올랭피아의 감독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동이 트기도 전에 도착해서 디몽의 곡을 들어보았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다 대가를 치렀고 떠내려 보냈고 잊어버렸어요. 과거는 신경 쓰지 않아요. 몇 주 피아프는 프랑스 TV 방송에서 이 2분 19초짜리 노래를 불렀다. 12월에는 공연 마지막 곡으로 이 노래를 불러 관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으며 22번의 커튼콜을 받았다. 덕분에 올랭피아 극장이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보탬이 되었다. 이듬해 말까지 팬들은 아니,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앨범을 100만 장 이상 사들이며 여가수였던 그녀의 위상을 우상으로 끌어올렸다. 3년 뒤 피아프는 세상을 떠났다. 노래에 깃들고 피부에 새겨지고 현자들이 적극 수용한 이 반후의 철학은 너무도 자명해 입증할 필요도 없는 사실로 비춰질 때가 많다. 고통을 피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고통을 초래하는 걸까? 긍정적인 햇살을 만끽할 수 있는데 왜 비구름을 불러들이는가? 내일의 무한한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데 못하러 어제 한 일을 후회할까? 이런 세계관은 직관적으로 타당하다. 맞는 말 같다.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작지 않은 결함이 하나 있다. 그것은 완전히 틀렸다. 후회 방지 단체가 제안하는 것은 잘 사는 삶을 위한 청사진이 아니다. 그들의 제안은 그야말로 헛소리다. 후회는 위험하거나 비정상적이지 않으며 행복에 이르는 안정된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후회는 건강하고 보편적이며 인간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게다가 후회는 값지다. 후회는 명료하게 해준다. 후회는 가르침을 준다. 제대로만 하면 공경에 빠질 이유가 없다. 후회는 우리를 고양시킬 수 있다. 춥고 냉담한 세상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준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사탕 발림한 얄팍한 백일몽이나 감상적인 열망이 아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50여 년 전에 시작한 연구에서 내린 결론이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그들을 연기자, 즉 너무 자주 너무 몰입해서 연기한 나머지 그 역할이 진짜라고 믿기 시작한 배우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심리적 자기속임수는 흔하다. 때로는 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도리어 그 연기 탓에 어려운 일을 해내어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때가 더 많다. 완벽한 연기자였던 피아프를 봐도 그렇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세상에서 보낸 47년을 돌아보면 비극과 고난이 만연했던 삶이 드러난다.
그녀는 17세에 아이를 낳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고 아이는 3살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자기 아이의 죽음에 대해 가슴 아린 후회를 느끼지 않았을까? 그녀는 성인이 된 후 한동안은 알코올 중독자로 또 한동안은 모르핀 중독자로 살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억누른 약물과 술에 대한 의존성을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불행한 결혼 생활, 연인의 죽음, 부채에 시달린 두 번째 남편 등 부드럽게 표현해서 파란만장한 사생활을 영위했다. 그녀는 적어도 몇 번은 자신이 선택한 연애를 후회하지 않았을까? 임종의 순간에 피아프가 자신의 결정들, 특히 자신의 죽음을 수십 년 앞당긴 여러 결정을 축하하는 모습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부정적인 감정에 긍정적인 힘. 긍정적인 감정은 필수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을 것이다. 밝은 면을 바라보고 밝은 생각을 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낙관주의는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쁨, 감사, 희망 같은 감정은 우리의 행복을 크게 증진시킨다. 우리의 포트폴리오에는 긍정적인 감정이 많이 필요하다. 부정적인 생각보다 많아야 한다. 하지만 감정에 투자할 때 긍정적인 감정에 지나치게 비중을 두는 것은 위험을 초래한다. 감정의 불균형은 학습을 방해하고 성장을 방해하며 잠재력을 제한할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려움은 우리를 불타는 건물 밖으로 밀어내며 뱀을 피해 조심조심 걷게 해준다. 구역질은 독을 뱉어내게 해주고 나쁜 행동은 피하게 한다. 분노는 다른 사람의 위협과 도발을 경고해주고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날카롭게 한다. 물론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많으면 몸이 쇠약해진다. 하지만 너무 적은 것도 해롭다. 이를 적절히 활용할 줄 모른다면 뱀이 우리 다리에 이빨을 쑤셔놓고 말 것이다. 때때로 기분을 안 좋게 만드는 이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당신과 나, 그리고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뇌가 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죄책감 옆에 경멸을, 경멸 옆에 슬픔을, 이렇듯 부정적인 감정들을 전부 모아 늘어놓으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만연한 감정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바로 후회다. 후회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이유. 후회는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편이 낫다. 이 과정은 두 가지 능력, 즉 우리 마음의 두 가지 독특한 능력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머릿속으로 과거와 미래를 방문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노련한 시간 여행자이자 숙련된 이야기꾼이다. 이 두 가지 능력은 삶의 후회를 일으키는 인지적 이중나선을 형성한다. 세계 후회 설문조사에 제출된 수많은 후회 중 하나를 살펴보자. 아버지의 뜻에 굴복해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선택한 분야에 학위를 취득하겠다는 내 소망을 따랐더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랬다면 내 인생은 지금과는 다른 궤도에 올랐을 겁니다.
더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꼈겠죠. 이 몇 마디 말 속에서 버지니아에 사는 이 52세 여성은 두뇌의 놀라운 민첩성을 발휘한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 그녀는 머릿속에서 과거로 돌아간다. 일단 그곳에 도착하면 그녀는 실제로 일어난 일, 즉 아버지의 바람에 굴복한 사실을 부인한다. 그리고는 자신이 원했던 대로 대학원 과정에 등록하는 대안으로 대체한다. 그러고는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앞으로 달려간다. 하지만 그녀가 과거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도착했을 때 마주하는 현재는 조금 전 떠나온 현재와는 크게 다르다. 새로 단장된 그 세상에서 그녀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낀다. 시간 여행과 허구의 조합은 인간의 초능력이다. 해파리가 소네트를 작곡하거나 너구리가 플로우램프의 배선을 바꾸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것처럼 인간 외에 다른 어떤 종이 그렇게 복잡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긴 어렵다. 반면 우리는 이 초능력을 쉽게 발휘한다. 실제로 이 능력은 인간의 뇌에 매우 깊이 뿌리박혀 있는 것으로 이러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아이들과 질병이나 부상으로 뇌가 마비된 성인들 뿐이다. 시간여행을 하고 사건을 다시 쓰는 한 쌍의 능력은 후회 과정의 동력이다. 하지만 후회와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구별하는 두 가지 추가 단계를 더 거치지 않으면 이 과정은 완성되지 않는다. 첫째, 비교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52세 여성으로 돌아가 보자.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바라던 대로 대학원에 진학했더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한 사람이다. 그녀가 단지 현재 처한 상황이 비참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라면 어떨까? 그것만으로는 후회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감정은 슬픔, 우울, 혹은 절망이다. 타임머신에 탑승해 과거를 부정하고 암울한 실제 현재와 어쩌면 있었을지 모를 현재를 비교하는 일을 해야만 그 감정은 후회가 된다. 비교는 후회의 핵심에 있다. 둘째, 비난을 평가한다. 후회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잘못이다. 영향력 있는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표현하는 후회의 약 95%는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자신이 통제했던 그 상황과 관련이 있다. 후회에 사로잡힌 버지니아를 다시 생각해보자. 그녀는 자신의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상상의 대안과 비교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는 생각에 빠진다. 이 단계가 필수이긴 하지만 부족함을 느끼는 것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녀를 후회의 영역으로 완전히 밀어넣는 것은 그 결정과 행동을 한 것이 그녀 자신이라는 대체 불가능성이다. 그녀 자신이 고통의 원인이다. 그래서 후회는 실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다르고 훨씬 더 고통스럽다. 예를 들어 나는 내 고향 농구팀인 워싱턴 위저즈가 NB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실망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팀을 지도한 코치도 아니고 경기에 출전한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없고 후회할 것도 없다. 나는 그저 뿌르퉁하게 다음 시즌까지 기다릴 뿐이다. 적어도와 했더라면. 적어도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
최소한 메달을 땄잖아요. 막판에 몇 초를 남겨놓고 경기를 망친 바람에 시상대에 오르지 못한 그 미국 선수와는 달리 말이죠. 저는 승진은 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해고당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는 위안과 위로를 건넨다. 반면에 했더라면은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 만약 2초만 더 막판 추격을 시작했더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만약 몇 가지 업무만 더 맡았더라도 승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했더라면은 불편함과 고통을 안겨준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적어도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했더라면의 냉기보다 적어도의 온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도록 만들어졌다. 애벌레 스무디보다 초콜릿 컵케이크를 선호하고 세무 공무원의 감사를 받기보다는 연인과의 섹스를 선호한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매일 일기를 쓰도록 요청하거나 무작위로 핑을 쳐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그들의 생각을 추적한 결과 삶에서 했더라면의 순간이 적어도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도 흔히 큰 차이로 말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는 반사실적 서술의 80%는 했더라면이다. 다른 연구에서는 이 수치가 훨씬 더 높다. 가장 큰 예외는 재앙을 피한 경우다. 예를 들어 치명적인 쓰나미를 겪고 가까스로 탈출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재난 이후 수개월 동안 했더라면보다 적어도를 10배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람들은 자연재해를 겪은 것에 대해 슬퍼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살아남은 것을 행운으로 여겼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동메달리스트들의 경험과도 같다. 그들은 올림픽 메달을 빼앗기는 훨씬 더 극단적인 재앙을 피했다. 하지만 인간 존재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 숙고할 때 했더라면을 훨씬 더 많이 떠올린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뇌와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반사실적 사고에 관한 20년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이 드러난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 가운데 기분을 좋게 해주는 생각은 비교적 드물게 하는 반면 기분을 나쁘게 하는 생각은 지극히 자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모두 자기 파괴적인 마조이스트일까? 아니다. 적어도 우리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프로그램된 유기체다. 적어도라는 반사실적 서술은 지금 당장의 감정은 지켜주지만 미래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리거나 더 좋은 성과를 내게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했더라면이라는 반사실적 서술은 지금 당장은 우리의 감정을 악화시키지만 이후 우리의 삶을 개선시켜준다. 이것이 핵심이다. 후에는 전형적인 상향식 반사실적 서술, 즉 궁극적으로 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이다. 과학자들은 후회가 주는 힘의 원천이 전통적인 고통, 쾌락셈법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후회의 목적은 우리의 기분을 더 나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므로써 내일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후회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이유. 후회는 의미를 심화시킬 수 있다. 나는 어린 시절 조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조부모님이 저희 집에 계신 것과 저와 더 가까워지려고 하시는 것도 못마땅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시간을 되찾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습니다. 애비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행복한 가정에서 세 남매 중 막내로 자랐다. 그녀의 조부모는 인디애나주 하트퍼드 시티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다. 매년 겨울이면 그들은 중서부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 한두 달 동안 핸더슨의 집에 머물렀다. 어린 애비는 그게 싫었다. 그녀는 조용한 아이였고 부모님이 모두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방과 후에 집에서 혼자 놀 수 있는 시간을 즐겼다. 그런데 그녀의 조부모는 그 평화를 방해했다. 수업에서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는 항상 그녀의 일과를 듣고 싶어 했고 애비는 자신과 가까워지려는 할머니의 시도를 뿌리쳤다. 이제 그녀는 후회한다. 가장 큰 후회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나는 더 많은 의미를 찾으려 해요. 부모님과 더 많은 유대감을 쌓고 싶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내가 뭘 놓친 걸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으면 해요. 애비는 이런 아픈 경험으로 인해 인생에서 삶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 주변 사람들이 후회하지 말라고 말하면 나는 실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겠어요? 라고 대받아치죠.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내 말은 누가 20대를 후회 없이 지나올 수 있단 말인가요? 나쁜 일도 하고 나쁜 데이트도 계속했죠. 하지만 결국 그녀는 후회할 때마다 내가 삶의 방정식에서 의미를 제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애비가 기억하는 할머니의 특징 중 하나는 특히 디저트 파이를 비롯한 색다른 제빵 기술이었다. 만약 당신이 지금껏 먹어본 파이가 그다지 풍미가 없었다면 파이는 영 별로라고 생각할 때죠. 하지만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딸기 파이를 한번 먹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애비의 말에는 은유가 숨어 있었다. 후회 때문에 내 인생에 더 풍미가 생겼어요. 그녀가 내게 말했다. 나는 후회의 쓴맛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달콤한 일이 생기면 맙소사 훨씬 더 달콤하게 느껴요. 그녀는 시간을 되돌려 조부모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언제나 그리울 맛이에요. 그녀가 말한다. 햇떠라면이 촉발하지 않았으면 그녀가 하지 않았을 아버지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도 힘이 된다. 그것은 아름다운 대용품입니다. 그녀가 말한다. 하지만 대체제는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그 맛을 채워주지 못할 겁니다. 나는 남은 인생에 약간의 공백을 느끼며 지내겠죠. 하지만 그 공백은 내가 하는 다른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가 적절히 다루면 후회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그 효과를 이해하면 결정을 연마하고 성과를 높이며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종종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해놓고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영구 문신이 아닐까요? 재밌는 점은 문신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지만 이를 지우기 위한 문신 제거 사업 규모도 같이 커지고 있다고 하죠. 세상 일도 이 문신처럼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지워서 없던 일로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를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듯 불렀던 피아프가 정작 세상을 떠나면서 했던 말은 모든 빌어먹을 일의 대가는 자신이 치러야 한다 였다고 하네요. 후회를 하고 안 하고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